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쇼킨의 안보 정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 지금 건국전쟁이 말이죠. 오래간만에 그야말로 우리 여권이 좋아하는 영화가 나왔어요. 자, 그래서 인증샷,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고 그야말로 여기저기서 지금 내가 난리가 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오늘 현재 34만 명을 육박했다. 아주 뭐 대대적인 흥행 기록을 세우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건국전쟁이 이번 총선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또 이러한 이제 이 의견까지 나오고 있어요. 아니 당연히 뭐 없는 것보다는 낫죠. 긍정적인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은 이미 영화를 직접 보고 나서 그 의미를 내놓았고요. 더군다나 한동훈 위원장의 경우에는 직접 영화에 한동훈 위원장 관련 내용이 나와요. 예, 여기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요 윤 대통령도 지금 최근에요 이 건국 정쟁을 좀 참모들이 많이 봤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입장을 내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 말이죠. 이 해외 행사를 할 적에도 여러 차례 걸쳐서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다시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기념관을 지금 건축하는데 개인적으로 이제 500만 원을 기부하기도 했어요. 자, 그래서 참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뒤늦었지만은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 작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건국 전쟁이라고 하는 영화가 나왔기 때문에 타이밍상으로도 아주 딱 맞다. 그래서 이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윤 대통령이 이러한 발언 내용을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는 오늘 윤 대통령이요. 이 설 이후에 첫 번째 행선지로 부산을 택해가지고 부산에서 민생경제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지방에 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 발전을 위한 이 프로젝트, 이 공약, 일종의 이제 약속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으로서 행정부 수반으로서. 자, 그래서 그야말로 그 부산 발전을 위해서요. 그야말로 대단한 이 보따리를 싹 다 화끈하게 풀어버렸어요. 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부산이 난리가 난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윤 대통령이 풀어놓은 이 보따리들, 요것을 간략하게나마 여러분께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특이한 것 중에 하나는 이번에 이제 부산에 갔는데 여기에서 이제 후보자 또는 현직 의원들이 올 경우에는 이제 또 총선에 개입한다. 이런 뭐라 그럴까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통과하지 않고 그리고 절대적으로 오지 말도록 대통령이 각별한 당부 말씀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런 내용을 전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으로 넘어와서 지금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말이죠. 특별 메시지를 문자로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도 여러분께 자세하게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특별 메시지, 그만큼 이제 이번 이제 선거와 관련해서 괜히 그야말로 또 오해의 소지가 있으면은 또 안희감만 못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특별한 메시지를 내놓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이제 김성태 전 원내대표 드루킹 특검을 관철시킨 이제 장본인인데요. 딸 KT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서 이 사면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공천에서 배제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대대적으로 지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지금 그 대구시장, 대구시장인 홍준표 대구시장도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저희 한동훈 위원장은 이러한 김성태 이 전 의원의 억울한 사정은 알긴 하지만은 돌이킬 수 없다. 이렇게 못을 박는 입장문을 내놨어요. 자, 그래서 요 내용도 함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는요, 이 조국이가 오늘 이제 창당을 공식화했습니다. 이 창당을 공식화했지만은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학계, 그 다음에 법조계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민주당도 선을 딱 긋고 있어요. 한마디로 우리 국민들의 분노가 지금 치밀어 오르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이제 하나씩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우선요, 이 다큐 영화 이 건국전쟁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역사를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는 기회다. 이러한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참모들한테도요, 그동안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는데 대한민국 건국 과정 그리고 중심에 있던 이승만 대통령 요 진실을 담아낸 작품이다. 이렇게 호평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건국 당시에 어려운 여건 속에서 선각자가 방향을 잘 잡았고 6.25 전쟁 이후에 나라가 망할 뻔한 것을 갖다가 각고의 노력으로 이제 해결해서 여기까지 왔다. 그래서 이런 나라를 잘 지켜서 자유와 번영의 나라로 만들어 후손에게 물려줘야 한다.
이런 취지의 입장문을 내놨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미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해외 순방할 때 이러한 입장을 자세하게 내놨어요. 그래서 지난 2022년도 9월에 뉴욕에서 열렸던 동포 간담회에서는요.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한 민족 선각자들이 뉴욕을 기반으로 국권 회복을 위한 독립운동을 전개했다. 이렇게 소개를 했고요. 그리고 작년 23년 1월 스위스에서는요. 동포 간담회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은 33년의 제자발을 찾아서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독립을 탄원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도 이 참모들하고 이제 비공개 회의에서도요. 이승만 대통령의 공을 제대로 평가해야 한다. 이런 취지로 종종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이승만 대통령의 기념관 건립 비용으로 지난해 11월에 500만 원을 기부한 적이 있어요. 자, 그래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대통령 기념관 건립의 성공을 응원한다라고 밝힌 바 있고, 그리고 지금 이승만 전 대통령의 독립운동은 세계를 무대로 한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국운동이었고, 이승만 대통령이 이룩한 시장경제체제, 그리고 한미동맹은 대한민국 발전의 초석이 됐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말이죠.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직접 봤는지 안 봤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있지만은 제가 보기에는요, 이 대통령이 봤으면 당연히 봤다. 이렇게 얘기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봤다라고 똑 떨어지게 얘기를 안 하는 걸로 봐서는 아직까지는 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 감독도 이번 그 영화를 통해서 이 잘못된 왜곡을 바로잡고 대한민국의 건국 전통성을 재조명했다.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고요. 지금 현재 지난 1일 날 개봉했는데요. 처음에는 스크린 수가 167개에 불과했지만은 지금요. 4.3배인 711개 영화관에서 영화를 상영하고 있고, 자, 12일 기준으로요. 32만 명, 오늘 기준으로는 34만 명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아주 대대적인 지금 기록을 세우고 있어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건국, 이 전쟁, 요 영화 관련해서 이제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자, 오늘요, 이 부산 민생 경제 토론과 관련해서 우선적으로요, 뉴델리에서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인데, 오늘 이 행사에요, 국민의힘의 현직 의원들, 그리고 만약 출마자들은 오지 않는 게 좋겠다. 이런 당부를 내렸다고 합니다. 왜? 이게 자칫 잘못하면요, 이 민생 행보와 관련해서 이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절대로 오지 말라 이렇게 직접 지시했다고 하고요. 자, 그래서 이런 이제 대통령 행사가 있으면은 대통령실에 이제 정무수석실이라든가 아니면 시도당 측에서 연락이 오는데 이번에는 일체 이러한 일정을 공유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미요 이 대통령도 이 본인이 이런 공천과 관련해서 도와줄 형편도 안 되고 또 이 특혜라고 하는 거 기대도 하지 말라. 해줄 능력도 안 된다. 그리고 오로지 공정하게 룰에 따라서 뛰어라. 이렇게 말을 해왔는데 바로 이 연장선상에서 오늘 각별하게요. 절대 알리지도 말고 오지도 말아라. 이러한 입장문을 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오늘 이제 부산 민생경제 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은 뭐 대대적인 지금 부산 발전 계획을 내놨어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윤 대통령의 이러한 지금 입장, 이 발전 계획 이런 걸 보면은요. 낙후된 사직구장하고 구덕운동장 재개발을 정부가 지원하라. 그리고 부산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스포츠 문화 산업 발전의 교두보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부산은 영화와 야구라고 하는 매우 활기찬 문화 자산을 가지고 있다고 이제 밝혔어요. 자, 그러면서요, 이 아동을 위한 공공보건 의료체가 더 두터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부산에 어린이병원 건립을 중앙정부가 지원하겠다. 그리고 진정한 지방시대를 위해서는요, 교육, 의료, 문화와 같은 이런 것을 확 바꿔서 삶의 질을 좀 높여야 되겠다. 그리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부산 방문을 통해서요, 이 3대 이 과제, 이제 지역 발전, 지방 발전을 위해서 하나 이제 부산을 모델로 하겠다. 그래서 일자리하고 인재하고 생활 환경이 같이 맞물려 들어가는 이런 발전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예. 자, 그래서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요. 이 경제 일자리, 여기는 이제 사회 간접 자원하고 이제 투자가 다 따라 들어가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는요, 의료. 그 다음에 이제 인재 양성, 이런 것들을 연계한 지방시대 민생 패키지, 요 정책을 통해서
부산을 시범적인 모델 도시로 키워나가겠다. 이러한 입장을 밝힌 것이 이제 특징이 아닌가. 예. 그리고요. 그리고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을 제정해서 부산을 갖다가 남북권 발전의 중심축이고 또 물류, 금융, 첨단 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겠고 또 이 가덕도 신공항 건설, 그 다음에 북항체 개발, 산업은행 이전, 센텀2 지구 개발 이런 것 차질 없이 이행을 해갔다. 그리고 특히 부산에 금융물류 특구하고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해서 입주 기업에 대한 재정과 세제 지원을 강화하겠고 그리고 교육 환경, 자율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해서 인재를 유치하겠다. 그리고요. 부산을 글로벌 물류, 금융, 첨단 산업의 거점 도시로 지금 만들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부산이요. 글로벌 허브 남북권 거점으로 확실하게 자리 잡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현안 사업들, 예컨대 29년도 개항을 목표로 하는 가덕도 신공항, 그리고 북항체 개발과 경부선 지하하는 공항 항만 철도를 연계하는 삼축체계 필수 사업이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리고 2027년도까지 해양 레포츠 단지, 오페라 하우스, 수변 테마파크 이런 해양 관광과 상업, 문화, 국제 행사가 결합한 1단계 국제지구 개발 추진 그리고 투자 유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고요. 2단계로는 국제 행사 금융 비즈니스, 그 다음에 R&D 시설들이 차질 없이 들어설 수 있도록 개발해 나가겠다. 그리고 부산 시민의 염원인 북항 재개발을 세계적인 성공 사례로 만들겠다. 이러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아주 이대로만 이제 되면요. 부산 서울보다도 더 발전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요.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부의 특별 메시지를 당원들한테 발송했습니다. 자, 그래서 총선이 이제 50여 일 밖으로 다가왔는데 이번 총선은 동료 시민의 삶과 나라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선거다. 그래서 앞으로 동료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더 잘해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과거의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언행이나 말실수가 나오고 이를 상대 진영이 증폭하는 과정에서 국민께서 실망하시는 일들이 여러 차례 있었다라고 환기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이죠.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를 국민께서 평가하고 계시다는 점을 항상 유념하면서 최선을 다해달라. 이러한 강렬한 메시지를 내놨어요. 옳은 얘기죠. 흔히 얘기하잖아요. 노인 평가 반응 때문에 난리가 난 적이 지금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 조심, 행동 조심. 오래간만에 참, 이 조심조심 시리즈가 나올 만도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김성태 전 원내대표, 드루킹 단식 투쟁을 했죠. 자,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보복 조치가 뭐냐? 딸이 KT의 특채 채용이 됐다. 그래서 딸의 특채 채용을 뇌물로 봤어요. 그래서 이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 대법원 유죄 판결과 관련해서 대통령의 사면 복권 조치로 그야말로 사면 복권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요 뇌물 조치, 이 사건, 요것이 파렴치한 행위다. 그래서 공천에서 탈락이 됐습니다.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지요. 이렇게 이제 이 김성태 원내대표가 강력히 반발하는 과정에서 이게 핵관들이 그야말로 이 장난을 친 거 아니냐. 본인을 그러니까 타겟을 정해서 이 공천 탈락시킨 것이다. 그래서 그 중심 인물에 이철규 의원이 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실명을 밝히면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제 충돌 현상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이제 누가 누구한테 메시지를 줘서 누구를 자기 대신에 이제 심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 실명까지 밝혀진 상황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요,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이 당 대표할 때 김성태, 그 당시 원내대표를 짰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홍준표 또 의리판이 됐어요.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 굴러온 돌이 완장을 차고 박힌 돌을 빼내는 식의 공천으로는 선거를 어렵게 할 것이다. 예. 자, 그러면서요. 예,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짜여진 각본을 시스템 공천이라고 우기면 차후 당을 위해서 희생과 헌신을 할 사람은 없어진다. 민주당의 적격 심사를 통해서 걸러내고 있다. 이렇게 대비를 시키면서요.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고 경선으로 후보를 정하는 게 당을 위해 헌신한 사람에 대한 예의다. 지금 지도부에 이 당을 위해 김성태만큼 헌신과 희생을 사람이 어디가 있나. 이렇게 반문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라. 이런 이제 압박의 메시지를 내놓은 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내가 왜 1년 반 전에 대선 후보 경선에 실패하고서 대구시장으로 내려오기로 결심했는가? 2년 후에 이 당은 황교안 때와 똑같이 또 외부 인사들이 들어와서 당에 헌신한 사람들을 공천 가지고 농락할 것이라고 보고 미리 그 수모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내려온 것이다. 그래서 민당은 당내에서 거올라간 사람들이 당을 운영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지만 우리 당은 이미 외부에서 만들어진 셀럽을 데리고 와서 선거 때 적당히 써먹고 버리는 전통이 있다. 지난 대선에서는 요행수로 성공하긴 했지만은 앞으로 있을 총선도 그 요행수가 통하겠느냐 이렇게 비판하고 나섰어요. 이런 그 상황이 이제 된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박힌 돌, 여기까지 이제 얘기가 나오고, 그야말로 이제, 지금 그 홍준표 시장의 아주 강한 비판이 나온 거예요. 자, 역시 이제 홍준표 다운 이런 비판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래서 이 홍준표 시장이 내놓은 요 입장문, 이 페북의 글을 제가 여러분께 이제 참고적으로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문의 글이 되고 있어요. 자, 요거를 제가 한번 이제 보여드리면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건데, 왜 대구시장으로 내려왔겠느냐? 황교안 같은 사람들이 또 들어와가지고 그야말로 농락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농락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미리 내려왔다. 그리고 민당에서는 커온 사람들이 이제 쭉쭉 위로 올라가는데 국민의힘은 그러지 못하고 있다. 예. 셀럽들 데려가서 써먹고 버리는 나쁜 전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있을 총선도 그 요행수가 통하겠느냐. 저런 식으로 김성태를 내버리면 누가 헌신과 희생을 하겠느냐. 그래서 굴러온 돌이 완당차고 박힌 돌 빼내는 공천은 당의 결속력을 잃어버려 그래도 힘든 선거를 더 어렵게 할 것이다. 이러한 경고의 메시지, 아주 불평, 불만을 세게 하고 있어요. 오래간만에 굉장히 의미 있는 이거는 지적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한동훈 위원장은 이거는 돌릴 수 없는 조치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어요. 자, 뭐라고 했느냐? 오늘 비대위 회의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은요. 이번에 도입한 시스템 공천 과정을 존중해야 한다. 예. 그러니까 이 얘기는 시스템 공천이다. 김성태 원내대표를 아웃시킨 것은 번복할 수 없다. 이렇게 확인한 거나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위원장은요. 김성태를 달래기 위한 발언도 하고 있어요. 김성태 의원은 과거 단식으로 드루킹 특검을 관철함으로써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것을 온몸으로 막았던 분이다. 당 후보로서 김성태 전 의원을 국민들께 제시하지 못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김성태 전 의원의 헌신과 민주주의 기회에 대한 저와 우리 당의 평가가 달라지는 것은 전혀 아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달래고 나섰는데요. 이 달램으로 한마디로 해서 약발을 받을 것이냐. 요거는 별도의 문제겠지만은 당 대표나 마찬가지인 비대위원장으로서 최소한의 예의적 표현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총선 끝나고 나면 그야말로 뭐 이런저런 사정으로 총선에 출마하고 자의만 타의만을 출마한 사람들 결국은 또 이제 뭐 된 사람들이야 여의도로 출근하면 되지만 떨어진 사람들 또 이 배려를 해주는 또 조치가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제 우리가 여당이다 보니까요. 심을 자리들이 많을 거예요. 이제 그럴 때 좀 전략적으로 좀 배려를 해주는 그런 이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조국이가 그야말로 이제 신당 창당 입장을 내놨어요. 그러면서 무능한 검찰 독재 정권 종식을 위해서 맨 앞에서 싸우겠다. 그리고 본인이 만드는 장은 민주당보다도 더 진보적인 정당, 더 빨리 행동하는 정당, 더 강하게 싸우는 정당. 앞에다 더 다 붙었어요. 이제 뭐 민주당한테 이제 아부하는 거죠. 그러면서 당연히 민주당과 협력하겠다. 이거는요. 지난번에 최강욱이랑이 나왔던 매운맛 민주당하고 똑같아요. 예. 참칭 위성 정당이 되는 것이죠. 자, 여기에 대해서 정치권과 법조계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형법학자로서 최소한의 도의적 책임마저 져버린 행태다. 예. 자, 그리고요. 더군다나 왜냐? 2심까지 실형을 선고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고 장영수 고려대 법대 교수는요. 2심까지 유죄 판결을 받은 만큼 법률심을 판단하는 대법원에서 뒤집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 서울대에서 형법 교수를 하신 분이 이를 모르진 않을 것인데 국민에 대한 도의적 정치적 책임이 없는 무책임한 일이다. 이렇게 비판했고요.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도 절대 국회의원이 될 수 없는 조국 같은 사람이 뒷문으로 우회해서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마법 같은 제도. 요거를 이재명이가 도입한 거. 요거를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준연동형 비례대를.
자, 그리고 근데 이러한 가운데 이 민주당에서는요, 지금 이제 이 민주당 주도의 위성정당 창당 작업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박홍근이에요. 박홍근 전 원내대표죠.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조국 신당이 만들어지더라도 선거연합의 대상으로 고려하기는 어렵다. 딱 잘라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친문계에서 아니 조국한테도 정치 참여 기회를 줘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이 지금 쏟아지고 있고 여기에 고민정의가 지금 동참하고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임종석이가 이제 1라운드라고 본다면 친명과 친명 간에 이번 이제 조국이 친명과 친문 간의 제2라운드로 확전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래서 고민정의가 또 치고 나온 겁니다. 윤석열 정권을 견제하겠다고 하는 사람이라면 그가 누가 됐든지 간에 다 연대해야 된다. 예. 그리고 진성준, 문재인 정부에서 정보비서관을 지냈잖아요. 진성준도 반윤석열을 기치로 연대할 가능성은 남아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자, 그래서 지금 친명과 비명 간의 싸움, 친명과 그리고 친문과의 싸움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지금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